12월 미실업률은 4.4%로 내려가고 일자리는 5만 개 증가했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가 1월 26일부터 시작되는데 급증하는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를 대거 서두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단속 과정에서 아이스 요원들의 총격으로 4명이 사망한 반면 이민단속 요원들을 향한 피습도 238건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등으로 들어오는 외국 인재들을 억제시키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한 판결이 지연됐으나 곧 나올 판결에 트럼프 행정부와 수입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12월 실업률이 4.4%로 내려갔으나 일자리를 5만 개 늘리는 데 그쳐 약한 고용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25년 한 해 미국에서는 58만 5천 개의 일자리 창출로 전년의 201만 6천 개에서 급속 냉각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 고용이 롤러코스터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약한 고용이 오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실업률은 4.4%로 내려가고 일자리는 5만 개 증가했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 실업률은 수정된 전달 4.5%에서 0.1포인트 더 내려간 것이지만 일자리 증가도 전달 5만 6천 개보다 소폭 줄어든 겁니다. 특히 10월의 일자리는 당초보다 근 7만 개나 더 하락한 마이너스 17만 3천 개 감소로 수정돼 불안한 고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12월 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던 건설업에서 11,000명, 제조업에서 8,000명을 줄여 동반 후퇴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가장 많은 4만 7천 명을 늘렸습니다. 강세를 주도해온 헬스케어에서 2만 7천 명, 소셜 지원에서 1만 7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재정활동에서는 7천 명을 늘린 반면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서는 9천 명을 줄여 대조를 보였습니다. 반면 소매업종 2만 5천 명, 수송저장 7천 명, 도매업 2천 명씩 줄여 부진한 고용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에서 오랜만에 2천 명을 늘렸고 로컬 정부에서 18,000명을 증원한 반면 주정부에서는 7,000명을 감원해 이를 앞에 13,000명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고용은 지난해 5월부터 급속 냉각되기 시작해 19,000개에 그쳤다가 6월에는 아예 마이너스 13,000개로 후퇴했습니다. 7월에는 플러스 72,000개로 반등하는가 했더니 8월에는 다시 마이너스 26,000개로 주저앉았습니다. 9월에 10만 8천 개 증가로 급반등했으나 연방 셧다운을 겪은 10월에는 최악인 마이너스 17만 3천 개로 추락했습니다. 11월에는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5만 6천 개, 12월에는 5만 개 증가로 약한 고용을 이어가는 겁니다. 미국의 고용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한 달씩 오가는 롤러코스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거나 10만 개 훨씬 못 미치는 약한 고용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2기 첫 해인 2025년 한 해 미국 내 일자리는 58만 5천 개 늘리는 데 그쳐 한 달 평균 4만 9천 개 증가로 저조해졌습니다. 이는 전년인 2024년 한 해 일자리를 201만 6천 개, 한 달 평균 16만 8천 개씩 늘렸던 고용 호조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용 실적으로 연방준비제도는 더욱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져 새해 첫 회의인 1월 28일은 물론 3월 18일, 4월 29일까지 3연속 기준금리를 현재 3.50 내지 3.75%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가 1월 26일부터 시작돼 4월 15일 마감되는데 올해는 급증하는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미국 납세자들이 대거 서두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금 보고를 통해 미국민 납세자들의 65% 이상은 전년보다 $1,000 늘어나는 $4,000 안팎의 텍스 리펀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국민 납세자들이 13월에 보너스로 불리는 텍스 리펀드, 즉 세금 환급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의 BBB 법에 따라 감세 조치가 확대돼 이번 세금 보고 시 받는 세금 환급이 납세 가구당 $1,000 급등의 $4,000 안팎을 받게 될 걸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IRS 국세청은 2025년도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를 1월 26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월 26일부터 시작해 통상적인 텍스데이인 4월 15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납세자들이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액이 크게 늘어나 다수가 세금 보고를 서두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억 6,400만 명의 납세자들이 연방소득세를 신고하는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65%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세금 환급을 받게 되고 환급액이 전년보다 $1,000 늘어난다는 소식에 1월 말에서 2월 중에 대거 몰릴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IRS가 발표한 지난해 납세 가구당 세금 환급액은 $3,20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년보다 $1,000 대폭 늘어나 $4,000 안팎을 받게 될 걸로 경제 분석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BBB법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발효시켰으나 IRS가 세율을 조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해 그만큼 많이 낸 부분을 더 많이 돌려주게 될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BBB 법에서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적용되는 스탠다드 디덕션, 즉 기본 공제가 개인 $15,750, 부부 $31,500로 $750 내지 $1,500 오릅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들에 대해선 1인당 $6,000씩 보너스로 더 공제해줍니다. 기본 공제나 보너스 공제액을 연소득에서 제외한 후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낮아지거나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계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 대상에 적용되지만 팁소득이나 초과 근무수당, 자동차 할부 이자 납부 등의 세금이 면제됩니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집값 비싸고 부동산세를 많이 내고 있는 지역 주택 소유자들은 주 및 지방세, 즉 소트가 $10,000에서 $40,000로 급등해 $40,000까지 지방세를 낸 만큼 연방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IRS는 이번 세금 보고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계정을 개설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 환급을 다이렉트 디파짓 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도 준비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팁소득과 초과 근무수당, 시니어 보너스 디덕션 등을 새로 적시하는 스케줄 1-A 폼을 사용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가 있는 납세 가정에서는 1인당 $1,000씩 연방정부가 입금시켜주고 부모들이 연간 $5,000까지 불입해 줄 수 있는 트럼프 어카운트에 등록해달라고 IRS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어카운트는 트럼프 2기 재임에 맞춰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나는 미국 시민권자 신생아들에게 1인당 재무부에서 $1,000씩 입금해주고 부모들이 연간 $5,000씩 불입해주는 새 제도로 미국 독립 250주년이 되는 올해 7월 4일 다음 날인 7월 5일 가동하게 됩니다.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에서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트럼프 2기 들어 아이스 요원들의 총격은 최소 16번 발생해 4명이 사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민 단속 요원들의 피습도 급증해 지난 한 해 동안 238건의 부상자를 낸 걸로 국토안보부가 집계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년 새벽 뒤에 5배나 증강되고 강력해진 이민단속국의 체포 추방 작전에서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37세 여성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총격 사태가 트럼프 2기 들어 최소 16번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 트레이스의 추적 집계에 따르면 아이스 이민단속국과 국경 순찰대 등의 총격이 트럼프 2기 들어 최소 16번 발생해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네아폴리스의 아이스 총격 사망 사건이 15번째이고 다음 날인 8일에 16번째로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국경 순찰대원들이 차량 검문 시 그대로 달아나려는 차량에 총격을 가해 남녀 1명씩 2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아이스와 국경 순찰대 등의 총격으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발생하자 미네아폴리스를 중심으로 거센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숨진 여성이 사법당국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질주한 데 대한 정당 방위인지
규정을 위반한 과잉 대응인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책임을 가리기 위한 연방당국과 주당국의 수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FBI 연방수사국이 총격을 가한 IC 요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미네소타 사법당국을 배제해 자기방어, 정당방위로 결론 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네소타 주 법무부는 총격을 가한 IC 요원은 국토안보부 규정에 요원이나 다른 행인이 피해를 당할 수 있어 달리는 차량에는 운전자를 겨냥해 총격을 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운전자 앞에 서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해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법원 기록에 따르면 총격을 가한 IC 요원이 지난해 6월 차량 단속에서 창틀에 자신의 팔을 올려놓았다가 그대로 질주하는 바람에 중상을 입었던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과잉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아이스 이민단속국과 국경순찰대 등 이민단속 요원들이 단속과 항의 시위 등에서 공격을 당해 피습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자기방어, 정당방위를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이갱 정부가 출범한 2025년 1월 21일부터 11월 21일 사이에 이민단속 요원들이 공격당한 피습 사건은 238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1153%나 폭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기록이 남아있는 이민단속 요원들의 피습 건수는 163건으로 26% 늘어났으나 그중 38%나 무죄 또는 기각 판결을 받아 일반 시민들이 처벌받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이민정책 참모들의 입장과는 달리 H-1B 비자 등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재들을 억제시키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국인 기술자들을 구금했던 조지아 현대공장 급습에 분노했음을 거듭 상기시키며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등 외국 회사들이 자국의 기술진들을 데려오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체포 추방에서는 예외를 두지 않으려 했으나 합법 이민 통제에선 비즈니스 마인드로 핵심 참모들의 제한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4명의 기자들이 2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합법 이민 통제에 있어서는 핵심 참모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입장과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조지아에서 주로 한국인 기술진 475명을 구금했던 아이스의 일터 급습에 대해 나는 불쾌했었다면서 과잉 조치로 거듭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와 LG 엔솔처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외국 회사들은 배터리 등 상품을 만들기 위해선 자국에서 기술진들을 데려오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야만 외국 기술진들이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배터리를 만드는지 등을 교육 훈련시킬 수 있다며 이들은 훗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 이민 통제에서 H-1B 비자 등 고학력, 고숙련 외국인재들을 타겟으로 하는 데에는 강한 불만을 표시해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합법 이민도 감축하려는 핵심 이민 정책 참모인 스티븐 밀러를 공개적으로는 비판하지 않아 그를 계속 신뢰하되 비즈니스 마인드로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걸로 뉴욕타임스는 해석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설계하고 하루 체포 쿼터를 기존보다 3배 늘린 3,000명으로 설정했으며 합법 이민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대표적인 이민 제한파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첫 해에 발표된 불법 이민 단속은 물론 합법 이민 통제 정책들은 거의 모두 스티븐 밀러의 아이디어인 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밀러는 우리 행정부 안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는 미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미국을 사랑하고 기여하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신뢰를 표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오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지연됐는데요. 만약 정부가 패소할 경우 그간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은 최대 1,500억 달러 규모의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가 승소하면 관세는 합법으로 유지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환급 기대가 남아 시장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경제 분석가들은 향후 환급 절차와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9일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했으나 지연되면서 수입업체들과 세관 중개인, 통상 전문 변호사들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정부가 패소할 경우 그간 관세를 납부해온 수입업체들은 약 1,500달러에 달하는 관세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시행됐으며 작년 2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구두 변론이 열린 작년 11월 당시 연방 대법관들은 정부 측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부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설령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하더라도 실제 환급 과정이 복잡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가전업체 덴비 어플라이언시즈의 CEO인 짐 에스틸은 자신들의 환급 사례가 공개될 경우 홈디포 등 다른 소매업체와 고객들도 환급을 요구하게 될 수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세관 국경보호국은 지난 1월 6일 발표에서 2월 6일부터 모든 관세 환급 처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대법원이 환급 판결을 내린다면 세관 당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 결과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다고 전하면서도 정부가 패소하더라도 다른 규정을 근거로 세수 감소를 보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은 판결을 주시하며 환급 절차와 시장 영향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승소할 경우 이미 부과된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는 합법으로 유지되어 수입업체들은 계속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기업들이 환급을 기대하지 않고 장기적인 비용 구조를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환급 기대가 남아 시장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으나 로이터 통신은 연방 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9일 중에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